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한 곳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한 곳 선정하고 여러분들 주민 측에서 한 곳을 선정합니다. 단 주민은 토지 소유자 숫자와 면적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꼭 선정을 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평가사 선정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도 그 감정평가사님을 통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책위원회의 실패 이유 보면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대책위원회 난립은 자멸이다. 제가 제발 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난립이다. 그래서 막 27개. 그럼 대책위는 한 개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개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심지어 탕정지방산업단지도 뭐 2개였습니다. 2개. 그다음에 세종시도 뭐 대표적인 대책위가 하나 있었지만 다른 곳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개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난립이 되지 않도록 여러 주민들끼리 좀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보상 대상자, 뭐 저도 뭐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원주민 외 변호사, 행정사, 시행자, 사업시행자 모든 다른 사람의 입장, 여러분들 보상을 받는 모든 다른 사람 입장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당 보상을 받는 것보다 어찌되었든 사업이 진행돼야만 돈을 버는 구조이므로 사업 시행에 더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사업 시행에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 이 말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상 대상자 행동 지침에서 당연히 손실보상 관련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극히 추상적인 중요한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지 세부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1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야 되고 또 영업보상, 뭐 수목, 지작물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 토지보상금은 보상선례, 매매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력한 대책위 구성하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대책위 구성하기. 이 대책위,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막 똘똘 뭉쳐있고 또 지식도 굉장히 아주 그냥 완전히 일반인을 뛰어넘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대책위를 구성. 변호사 선임 제대로 하기. 참 이 변호사 선임 그냥 묻고 싶습니다. 명의가 환자 찾아다니나요? 맛집이 손님 찾아다니나요? 브로커 척결하게. 정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거듭 말씀드렸죠. 사업 여러분들한테 말은 보상 잘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상 잘 받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거 꼭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럼 브로커냐?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하기, 사업시행자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기. 역지사지. 사업시행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업시행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기 신도시를 예를 듭니다. 어느 지역 3기 신도시 중에서 여러분 3기 신도시를 하려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냐? 먼저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보상금 규모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실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분들입니다.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상금을 높여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절차 진행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려면 첫 번째, 지작물 조사를 먼저 잘 해야 됩니다. 토지조사, 지작물 조사가 핵심입니다. 누락되지 않고, 가축 빠지지 않고, 주인 헷갈리지 않고, 영업보상 자료 좀 어떻게 잘 받아서, 감정평가해서 통보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숨을 확 돌리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달라.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협의 통지 오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 불복 절차에서 이제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뭐 여러분들이 글로 한번 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토보상. 지금 3기 신도시는 특히 이제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거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사업 시행자도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 대상 사업, 보상 대상자, 기준 금액, 면적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당연히 대토보상 한다라고 하니까 뭐 대상 사업이 되고, 보상 대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상받기를 원하는 자, 대토로. 그 다음에 면적은 주택용지는 990평방미터 이하, 상업용지는 1100 이하. 더 큰 면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대토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대토되는 토지, 그 대토되는 토지, 어떤 토지를 나한테 줄 것이며, 위치는 어디를 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게 얼마의 가격으로 줄 거냐, 이거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줄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대토 실질적인 가격은, 대토되는 실질적인 가격은 9억인데 대토 가격이 10억으로 책정되면 여러분들 손해죠, 당장. 그래서 대토 토지 가격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협상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보상이라는 건 사실 옆에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토지수용법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만, 실제 토지보상법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수용권 행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용을 안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토, 이 부분은 나름대로 그 사업 시행 이익을 나누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보상금 산정하는 것처럼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도 한 명 포함이 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좀 한번 사업 시행자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10% 내지 40%.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뭐 보상을 받으면 10%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받으면 15%, 그 다음에 해당 채권을 3년 이상 하면 30%, 만기가 5년 이상이면 40%까지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취득 시에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대체 취득세.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쭉 다 살펴볼 시간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인정 취소나 구역 제외가 가능하냐? 재판은 가능하지만 승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승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작물 조사에 응해야 하나, 지작물 조사에 거부하면 보상금을 못 받게 되지 않나? 지작물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해서 보상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보상을 못 받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사업 시행은 불가합니다.
소위 조속재결 신청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은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보상개입 공고에 물건이 누락되었는데 사업시행자한테 알려야 되나? 제가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락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대신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시행도 불가합니다. 잔여지가 남게 되었는데 매수 청구 가능성이 있나? 잔여지 매수 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뭐 당연히 잔여지 남은 토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 또는 수용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 경험치로는 대책위원회가 좀 협상을 통하면 사업시행자가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실제 임야인데 그 임야로 통행로가 다 단절되는데도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업구역 밖에 토지, 공작물, 영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내가 만약에 입는다라고 하면 토지보상법 79조, 시행규칙 59조 내지 65조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요구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알아서. 보상 요건이 내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제 폐업 보상은 2년치 보상을 줍니다. 휴업 보상은 4개월에서 2년치 사이를 주고,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아마 폐업 보상이 될 그런 업체가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이제 추측은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수도권 내에서는 축산보상, 이 축산보상은 폐업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고, 저는 당연히 폐업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보상을 제외하고는 폐업보상이 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다. 그런데 자기가 특수한 공장을 한다. 그래서 다른데 내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인접하고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로 내가 이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폐업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좀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감정으로, 이것도 질문이 많이 받는데요. 사감정, 개인적인 감정으로 먼저 선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어떠냐? 이 부분은 정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 또 시기, 이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보상금이 그래도 뭐 상당한 금액이 된다.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현재 시세대로 주는가? 공시지가의 몇 % 정도를 주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세가 아니고 경매 가격도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도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르나 1차 협의보상금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가도 10%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이런 경우 이야기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960년대 이전에 임야를 개간을 해서 농지를 갖고 있는데 지목이 아직 임야라는 이유로 그냥 임야로 평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런 경우는 10%가 아니라 훨씬 더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10%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 증액이 안 된다는 뜻이지, 나한테 특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시 협의보상금 기준 10%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뭐하러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하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 증액은 됩니다. 폭이 문제지, 폭이 문제지.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법정에 다 나가야 되고 서류 써야 되고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변호사 선임의 재판에도 별 볼 일 없다고 한다. 증액의 폭이 문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액이 된다. 그리고 수용재결까지는 알아서 오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수용재결은 변호사 선임 없이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보상금에서 10% 오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수용재결 과정에서 또 이슈가 부각돼서 한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과정에서 오히려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조사 요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 보상금을 상세히 좀 다뤄달라.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너무다 할 말이 많다, 억울하다, 나는 정말 서면으로 호소는 해서는 안 되겠다, 토지수용위원들을 얼굴 보고 호소하겠다라고 하면 대면 진술 요청도 한번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왜 꼭 우리 법원에 가면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보다도 더 좋은 게 조정인데 꼭 재결로만 말을 하느냐. 좀 서로 화해를 좀 권고해라. 화해. 불러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도 좀 부르고 우리들 좀 부르고 서로 좀 이렇게 화해 좀 시켜다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용재결 과정에서 훨씬 더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들이 잘 안 알려주죠. 왜냐? 빨리 수용재결 나야 되니까. 그런데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말, 알아서 오르는 게 수용재결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수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나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수용재결 과정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한 0.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재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시가감정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느냐? 감정평가, 이게 무슨 뜻이냐?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은 아직 이 부분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가장 중요한 표준지를 평가를 할 때, 이미 표준지 평가를 할 때 실거래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뭐가 증액이 돼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근데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또 역시 지금 말한 것처럼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보상금은 언제 받나? 보상금은 언제 받나? 뭐 수용 재결이 나면 가서 뭐 받는다라고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 나면 된다. 수용 재결이 나면 된다. 그다음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 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냐? 보통 수용 재결, 이의 재결은 4개월에서 6개월, 소송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불복 절차를 마칠 때까지 계속 영업 또는 거주할 수 있냐? 수용 재결이 되면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이 되면 소유권이 그냥 넘어갑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사는 거고 남의 토지를 내가 점유를 하는 셈이 됩니다. 요 20번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물이 철거되어 재감정이 철거되면 당연히 재감정을 못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지 말고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철거 못한다고 하던데 맞느냐? 맞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해서 감정이 날 때까지는 당연히 철거는 못하죠. 다만 끝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철거를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뭐 버티면, 당사자가 버티면 돈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다. 이거는 정말 틀린 말입니다. 버틴다고 돈 더 주고, 이건 좀 오산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사람에 대해서는 맞느냐? 예,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은 안 됩니다만, 다만 재판을 해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거 마지막 25번. 요건 보상지역 토지에 대한 이제 공매, 경매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 유의점이 뭐냐? 보상금 산정은 사업 발표 전 공시지가로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아까 벌써 2019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2019년 1월 1일자 거를 표준지 공시지가로 감정을 하는데, 경매평가는 의뢰 당시에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경매평가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됩니다. 경매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평가 가격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하시면 안 된다.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차 협의보상금 산정이다. 이 이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가도 10% 이상 넘지 않는다. 그래서 1차 협의보상금이 중요한데, 1차 협의보상금 산정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보상선례, 매매 사례가 어떤 걸 적용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대책위가 돼야 되고, 또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야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면 결국은 지작물 조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수목, 영업보상, 사업시행자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직접 보상에서 좀 부족하면 간접 보상, 즉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에서 직접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려요. 임자 해봤어? 즉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또 사업시행자도 자꾸 해줄 수 있는 거 자꾸 법만 내세우지 말고, 세종시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법을 해서라도 주민의 생계대책을 보장을 했고, 아파트 부지도 제공을 했고, 지금도 세종시 생계조합이 지금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제 오늘 강의를 듣고
보상 만족도를 100% 이상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만 22세에 합격을 해서 지금 변호사 경력은 89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경력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